네, 반갑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성공하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마존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론, 아마존은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해서 언제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에 투자할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가? 아마존은 2026년 1분기에 얼마나 돈을 벌었나? 아마존 주가는 고평가되지는 않았는가? 투자 위험과 차트 분석을 통한 대응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결론입니다. 서론, 공기팡님께서 이런 질문을 제 채널에 남겼습니다. 아마존이 요즘 떨어지네요. 아마존은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교수님?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사한 결과를 이 영상을 통해 전달합니다. 아마존 일봉 차트를 보면은 주가는 최근에 연달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팔아버릴까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하나?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내일이라도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 돈을 매출을 통해 크게 회수할 수 있다면 주가는 오를 것입니다. 지금은 돈을 벌고 있지만 아직 원하는 투자 수익률을 달성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아마존은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해서 언제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먼저 아마존 투자에 있어서 무엇이 이슈인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AI KPX에 막대한 현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최고 경영자 앤디 제시는 2026년 초 실적 발표에서 26년에 약 2천억 달러 투자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대략 1,450에서 1,600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AWS에 대한 이 많은 투자의 성공 가능성이 이슈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AWS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약자로서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에이펙스 투자는 그럼 어디에 지출되는 것이죠? 데이터 센터 건설, AI GPU 서버 구입, 자체 AI 칩 개발, 네트워크 광통신 인프라, 그리고 전력 확보 이런 것들입니다. 많은 KPX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잉여 현금 흐름이 줄어듭니다. 최근 12개월 기준 잉여 현금 흐름이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25년 1분기에 비해 26년 1분기에 TTM 기준 95%나 감소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란 무엇인가 하면은요, 회사 운영에서 번 현금에다가 설비 투자를 뺀 것이죠. 이것이 적으면 부채 상환, 인수합병 등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감소하면은 주가는 왜 하락하는가? 주가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기 때문이죠. 미래 잉여 현금 흐름이 줄어들면은 주식의 이론적 가치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죠. 대규모 KPX 지출에 대해 실망하는 투자자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엄청 비싼 빈 데이터 센터가 될 거다. AI 수요는 그리 많지 않을 테니 이것은 과잉 투자다. 이런 투자자는 아마존 주식을 매도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대규모 KPX 지출에 대해 낙관적인 투자자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AI 없이는 못 살 테니까. 기억하는가요? 인터넷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는 시절이 어제였습니다. 이제는 AI 없이는 못 사는 날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도 안 해도 고객이 몰려올까요? 아니죠. AWS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고객이 AWS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제일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요,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컴퓨터 용량을 준비해 주는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해야 진입장벽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컴퓨팅 시설이 바로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AWS는
언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얼마나 기다리면 되나요? 돈을 많이 벌면 지금 SK 하이닉스처럼 주가는 폭등할 텐데. 다음 슬라이드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2006년 처음 AWS 사업을 시작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투자를 하고 3 내지 4년이 지난 후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바로 이거죠. 2014년에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배송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설에 대한 투자도 3, 4년이 지난 후에 그 가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역시 2024년부터 3, 4년이 지난 시점인 2007년 혹은 2028년에 변곡점이 생기고요. 빠른 수익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아마존 주가는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존은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할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세 개의 사업 부문이 있는데요. 북미 전자상거래와 오프라인 매장, 국제 전자상거래와 수출 판매, 그리고 AWS, 이것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말합니다. AI 인프라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마존은 서비스로서의 로지스틱스를 통해 돈을 법니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외부 판매자들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습니다. 이것을 서비스로서의 로지스틱스라고 합니다. 아마존 입점 판매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주문까지도 아마존의 물류망을 통해 포장하고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존에 입점한 외부 판매자의 매출액이 아마존이 직접 재고를 보유하면서 고객에게 판매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파랑색은 아마존이 재고를 보유하면서 고객에게 판매한 것입니다. 여기 빨간색은요, 외부 판매자가 아마존을 통해 판매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외부 판매자의 매출이 더 많습니다. 외부 판매자들이 주문을 받아서 아마존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2024에서 25년으로 넘어오면서 더 많이 증가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존은 물류 시스템을 빌려주고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아마존의 사업 부문으로서 클라우드, 광고, 로지스틱스 서비스, 북미 소매업, 국제 소매가 있습니다. 어느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높습니까? 광고, 굉장히 높죠. 클라우드, 그리고 로지스틱스 서비스입니다. 이들이 돈을 많이 벌어주니까 더 중요합니다. 소매 부분의 영업이익률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여기서 오퍼레이팅 마진, 횡축이 영업이익률, 즉 오퍼레이팅 마진인데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영업이익을 매출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주고 돈을 벌고 물류 서비스를 해주고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이 광고를 통해 돈 버는 방법을 이해하시나요? 예를 들어 아마존 검색창에서 와이어리스 마이크로폰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요. 맨 위에 몇 개는 보통 스폰서드, 즉 광고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스폰서드 되어 있죠. 이건 판매자가 아마존에게 돈을 내고 상품 검색 결과 상단에 보여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 안 하면은 그 회사의 이 광고가 위에 나타나질 않죠. 즉 상품 리스트가 위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아마존 웹사이트 방문자가 즉 고객이죠. 고객이 광고를 클릭을 하면 판매 상인은 아마존에게 광고료를 지불합니다. 이것을 CPC, 즉 코스트 퍼 클릭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은 2026년 1분기에 얼마나 돈을 벌었을까 한번 봅시다. 1분기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부당 순이익과 레비뉴, 즉 수익 모두
컨센서스를 초과했습니다. 순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7%나 증가했습니다. 정말 돈을 잘 벌고 있네요. AWS, 즉 아마존 웹 서비스의 순매출, 넷세일즈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자, 이런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이 숫자가 증가해야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수치를 매분기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인컴은 영업이익을 말하는데요. 이 AWS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인데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 증가율이 28%로서 다른 두 경쟁사보다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규모 조정 성장률은 달라요. 오히려 AWS가 제일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로부터 얻는 수익에 대해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주가는 고평가되지는 않았는가? 아마존의 주당 순이익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에 20.7%, 27년에 13.75%, 28년에 27.4%등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체로 평균 20%는 넘어가니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PEG, Price Earnings to Growth Ratio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것은 현재 주가가 기업의 이익 성장 속도에 비해 얼마나 고평가 혹은 저평가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보조지표입니다. PEG는 PER, 즉 Price Earnings Ratio, 이것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이 PER을 주당 순이익 증가율로 나누면은 PEG, 즉 PEG가 됩니다. 이것이 1 이하면 성장률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투자 매력도가 높습니다. 1에서 1.5 사이면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2 이상이면 성장률 대비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에 의하면 페그가 0.5 미만에서 매수하고 1.5 이상일 때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 표에서 아마존의 PEG는 얼마입니까? 여기 있죠. 1.22가 되겠습니다. 1에서 1.5 사이니까 적정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고평가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킹알파 분석가들의 의견은 매수 의견이고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시킹알파의 퀀트 점수는 홀드, 즉 보유 의견인데요. 이에 대한 요소 등급을 보면은 가치평가가 D- 조금 낮네요. 그러나 성장성, 수익성, 모멘텀, 이익 상향 수정은 모두 A 이상의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A가 좋은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제이든 밀리는 아마존 주식의 적정 주가를 297달러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12.5% 상승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는 312달러, 그래서 약 18%의 업사이드가 있습니다. 저 업사이드는 상승 여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 이음부터 한번 볼까요? AI 워크로드가 어지오나 구글 클라우드로 몰리면은 아마존 주가는 크게 하락할 것입니다. 주당 잉여 현금 흐름은 2025년 0.71달러에서 26년에 마이너스 1.29달러로 적자 전환이 전망됩니다. 이것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광고에서 고객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규제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존의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상승 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의 경우는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이나 50일 이동평균선을 하락 돌파하면 비중을 축소합니다. 장기 투자의 경우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화해하면요 비중을 축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대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올라타면은 비중을 확대하면 되니까요. 그럼 이제 마무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존 주식을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이 아마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은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주가도 고평가가 아니죠. 투자 수익 곡선에 따르면 투자하고 3 내지 4년 기다리면은 KPX 투자에 대한 회수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클라우드는 빠르게 성장하지만은 변곡점을 지나면은 주가 업사이드가 더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완만하게 늘어나고 잉여 현금 흐름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빠르게 올라갈 것입니다.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도 매 분기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출 증가율이 크게 감소한다면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으로 성공하기였습니다.